자, 먼저 우리 은하를 먼저 배울 텐데, 우리 은하. 우리 은하는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를 말해요.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 우리는 태양계 안에 속해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우리 은하는 가운데로 옮깁시다. 떨리지 마. 자, 우리 태양계 여기 있죠? 태양계 여기 있으면은 우리가 속해 있는 여기가 우리가 속해 있는 게 여기니까 속해 있으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태양계를 중심으로 우리가 펼쳐 져 있는 은하계가 이렇게 있습니다. 은하라는 건 별들의 집단이야. 별들의 집단을 은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속해 있는 그 별들의 집단을 이제 우리 은하라고 불러주는 거지. 쌤이 알기로 이 하나는 20만 개 정도? 20만 개? 200억 개인가? 의미 없습니다. 너무나 굉장히 많은 별들이 다 모여있고, 이 점 하나하나가, 이 점 하나하나, 하얀색 점 하나하나가 다 별들입니다. 별. 태양계에는 별이 몇 개 있나요? 태양계에는 별. 한 개예요? 한 개. 태양밖에 없습니다. 여기 표현되어 있는 건 별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별만. 행성들도 있겠죠. 행성들도 있는데 행성들은 잘 보이지도 않고 별들만 이렇게 하얗게 나타나는 게 별들인데 이 별들의 집단만 따져도 이렇게 많아요. 간단히 쓰면 뭐 200억 개? 200억 개의 별이 있다고 치고요. 이 안에 BH, 뭐야 BH가 뭐지? 치킨인가? 블랙홀. 블랙홀도 한 20개, 한 20개 정도의 블랙홀도 이 안에 있습니다. 당연히 중심에는 커다란 블랙홀이 있고요. 중간중간 블랙홀들이 또 존재합니다. 우리 블랙홀은 왜 생기는지 또 배울 건데 블랙홀은 아주 커다란 별이 죽을 때, 마지막에 죽을 때 블랙홀로 진화하거든요. 우리 은하 이렇게 별이 이렇게 많은데 이 많은 별들 중에 마지막에 죽어가면서 블랙홀 얻겠죠? 만들겠죠. 한 20여 개 정도의 블랙홀이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지름. 전체 지름. 첫 번째 포인트, 전체 지름을 좀 볼게요. 두 번째 포인트는 중심부. 이 중심부가 옛날에는 동그란 거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자세히 보면 이렇게 막대기 모양, 약간 막대기 모양으로 중심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은하는 이름이 뭐냐면 막대 나선 은하입니다. 중심부는 막대고요. 나선이라는 말 뜻은 요 팔 뭐 이렇게 동그랗게 똘똘똘 말려있는 거? 별들이 똘똘똘 말려있는 것을 나선팔이라고 그러고요. 나선팔이 있는 은하를 나선은하라고 합니다. 나선팔이 없는 은하도 있어요. 별로 안 나서 되게 조용한 성격이야. 그래서 나선팔이 없는 건 나서지 않습니다. 재밌는 얘기인데 나 혼자 웃고 있네요. 지금 되게 재밌네요. 나선팔이 있으면 나선답니다. 다시 말해서 중심부가 그냥 이렇게 막대기 모양으로만 되어 이러한 은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은하도 있습니다. 또 가운데가 동그랗게 생기고 그 다음에 나선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 이런 은하도 있어요. 이런 은하도 있습니다. 가운데가 동그란 은하도 있어요. 이거는 또 이름이 정상이에요. 정상 나선 은하라고 합니다. 자, 한 5년 전인가 6년 전만 해도 우리 은하는 정상 나선 은하라고 배웠어요. 근데 이제는 자세히 살펴보니까 실제로는 막대기 모양이네. 바뀐 겁니다. 바뀐 지 얼마 안 됐어요. 맞습니다. 과학자들도 완벽한 건 아니야. 계속 바뀝니다. 자, 그 다음 포인트는 이거 전체 길이. 이게 10만 광년. 10만 광년. 우리 은하만 해도 10만 광년. 무슨 말이야? 빛의 속도로 10만 년을 가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이거 되게 작아 보이지만 어마어마한 길이죠. 인간의 역사가 얼마 된지 알아요? 만 년밖에 안 됐어요. 만 BC, 만 년. 그러니까 원신이 있던 시절부터 지금까지가 한 만 년? 1만 년 정도라고 말하거든요. 빛의 속도가 만 년 전에 출발했어. 어디쯤 와요? 여기쯤 지나겠네. 한 10분의 1 쯤. 그죠? 아직 우리 은하 통과도 못했어요. 인류가 시작됐을 때 빛이 빡 출발했어도 아직 우리 은하 통과도 못했다. 그만큼 먼 거리입니다. 생각해봐. 근데 우리는 별들을 쫙 보고 있죠. 우리가 보는 별들, 하늘에 있는 별들을 보고 있잖아. 우리 은하에 있는 별들 뿐만 아니라 밖에 있는 별들, 우리 은하 밖에도 되게 어마어마한 또 은하들이 많거든요.
그 모든 은하들로부터 별빛이 막 오고 있는 거거든. 다시 말해서 이 끝에 있는 별빛이 지금 우리에게 관찰이 돼야 한다. 일로 오면 안 되지? 이렇게 관찰이 돼야 한다. 관찰된다니까? 그럼 생각해봐. 이 별이 관찰된다는 건 이 별빛이 언제 출발한 거야? 한 8만 광년 전쯤에 출발해서 8만 년 전쯤에 출발해서 지금 우리에게 도착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돼요? 그만큼 지금 우리가 보는 별빛은 몇억 년, 몇만 년이 지난, 그죠? 이런 별빛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서 어떤 별빛을 관측했는데 뭔가 흔들림이 있어. 자세히 보니까 외계인이 움직이고 있네? 이해돼요? 예를 들어서. 근데, 그래서 그 별을 찾아서 딱 갔어. 외계인 있어, 없어? 이미 멸종하고 없어. 왜 그런가 봤더니, 몇 억 년 전에 외계인이 잠시 살았던 흔적이 잠시 관찰된 거야. 이해될까? 무슨 말인지? 그 정도의 어마어마한 시간 간격을 가지고 있는 게 우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죠? 우주는 되게 신비로운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옆에서 본 그림을 좀 볼게요. 옆에서 봤다는 건, 이건 위에서 내려다본 그림이라고 한다면, 옆에서 본 그림은 어디가? 이 그림. 이겁니다. 이게 옆에서 본 그림. 잘 안 보이죠? 옆에서 봤을 때 그림인데, 그래서 이게 나선 8이고, 중심부가 살짝 부풀어 있어. 나선 8이고, 중심부 살짝 부풀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10만 광년, 그죠? 여기서 10만 광년이 전체 지름이라면, 요 폭이죠, 폭. 여기 안 나와있는데, 요 폭이 3만 광년이야. 위아래 폭이 3만 광년. 인류가 시작됐을 때 출발했으면 이쯤 맞겠네요. 그죠? 3만 광년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옆에서 본 모습을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자면 안 돼, 깜깜하다고. 옆에서 본 모습을 이제 원반 모양이다. 원반 모양으로 생겼다. 라고 원반 모양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원반 모양이다. 그 중에 태양계는 어디 있냐면, 잘 봐. 태양계는 어디 있냐면, 여기가 은하의 중심이라고 한다면, 여기 딱 중심이라고 한다면, 끝과 중심이 그러면 5만 광년이겠지. 이거를 3대 2로 잘라요. 3대 2로 자릅니다. 3대 2로 자른 그 부분에 태양계가 위치합니다. 그러니까 중심으로부터 몇만 광년? 3만 광년. 중심으로부터 3만 광년 위치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3대 2 정도의 비율에 존재하게 됩니다. 참고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알면 돼요. 다시 이 그림 볼게요. 다시 보면은, 그럼 우리 태양계에서 봐봐. 태양계에서 이쪽 방향을 바라보면, 우와! 별들 엄청 많죠? 이쪽 방향을 바라보면 별이 이 정도 있죠? 이쪽 방향을 바라보면 이 정도 있죠? 이쪽 방향 바라보면 이 정도 있죠? 그지? 그래서 내가 보는 별 방향마다 우와! 여기는 오, 여기는 오, 이렇게. 얘는 우와! 오, 이게 무슨 말이지? 보는 방향에 따라서 이게 보는 양이 다르죠? 그게 우리가 보는 이 그림입니다. 보세요. 어지러워. 나 어지럽지? 불안하나? 이게 뭐냐면, 은하수예요, 은하수가 뭐냐면, 내가 하늘을 바라봤을 때, 하늘 전체에 쫙 별들이 뻗어 있는 것처럼 쫙 펼쳐져 있는 거 있죠. 그걸 은하수라고 하잖아. 은하수를 건너서 막 7월 7석에 막 견우식량 만나고 막 그런다며. 근데 그 은하수가 결국 뭐였다? 우리 입장에서 바라보는 우리 은하예요. 우리 은하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기가 두껍죠? 이거 어디야? 중심부를 바라보는 모습, 여기 옆에, 이쪽 왼쪽 옆에, 이렇게 한 바퀴 뺑 돌면서 바라보는 모습이 은하수의 형태로 관찰이 되는 겁니다. 하늘 전체에 또 뺑 돌아서 은하수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은하수라는 것이다. 우리 은하가 일부가 보이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왜 시커먼 것들이 보이냐? 이런 시커먼 것들. 이렇게. 중간중간 시커먼 것들. 이 시커먼 것들은 뭐냐면, 내가 우리 은하를 바라보고 있더라도, 중간중간에 이게 별빛이 오다가 중간중간에 껴있는 성간물질이라는 성간물질. 별과 별 사이에 껴있는 물질. 그 성간물질이 빛을 방해하기 때문에, 빛을 차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중간 검은색으로 보이는 건 바로 그런 이유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림도 이쁘게 나오죠? 불 끄니까.
아, 선생님이 잘못 그렸네. 개수가 나와있네요. 200은 2는 맞았다. 자, 우리 은하에 포함된 별의 개수 체크. 2000억 개. 아, 공 하나 빼먹었네요. 공이 사라졌네. 공 없어요. 그래서. 자, 태양계 위치는 아까 3만 광년, 중심으로부터 3만 광년 떨어졌다고 아까 체크했었던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은하수란 무엇이다? 은하수란 지구에서 관측한 우리 은하의 일부분의 모습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은하면에 위치한 별들이 나타나고요. 중심 방향이 폭이 넓고 밝게 보인다. 아까 중심 방향에 별이 되게 많았잖아. 근데 그 중심 방향 쪽에 별들이 있잖아. 그 별들의 별자리가 있는데, 체크. 궁수자리입니다. 이건 암기인데, 은하의 중심 방향에 궁수자리라는 별자리가 있어요. 은하의 중심 방향에 궁수자리라는 별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수자리 쪽이 잘 보이는 여름철에 은하수가 잘 보인다고 해요. 궁수자리가 잘 안 보이는 계절은 이제 겨울 같은 계절인데 그때는 은하수를 관찰하기 좀 어렵다고 합니다. 자, 그럼 계절에 따라서 그럼 별자리가 달라지는 이유도 옛날에 배웠던 것 같은데 지구에 공전할 때 배웠던 것 같은데 공전을 통해서 별자리가 달라지는데 궁수자리가 잘 보이는 계절이 겨울이구나. 이것도 체크. 겨울. 여름. 공이 빠졌네요. 궁수자리가 잘 보이는 게 여름이고 그때 은하수가 잘 관찰된다라는 정도로만 정리해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현상만 잘 이해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성단과 성운입니다. 성단과 성운. 성단 먼저 정리할게요. 성단. 자, 성단이라는 말은 별성자의 단자. 그래서 별이 단체로 모여있는 거. 별이 단체로 많이 모여있는 걸 성단이라고 합니다. 별이 단체로 많이 모여있는 걸 성단이라고 하고요. 별이 모여있는데 이렇게 중심부에 굉장히 많은 별들이 한 곳에 모여있는 경우가 있고요. 얘는 여기 조금, 여기 조금, 여기 조금, 여기 조금 이렇게 모여있는 별들의 집단입니다. 저는 한 번에 모여있어서 공 모양으로 한꺼번에 모여있다 그래서 이름이 구상. 구상이 뭐냐면 공, 구자의 모양, 상자. 구상성단입니다. 근데 얘는 퍼져 있다 그래서 산계에 있다는 말이 흩어져 있어서 산계성단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이제 산계성단과 구상성단의 특징을 암기법으로 암기할 건데, 이건 좀 이게 비하발은 아니고 약간 암기를 위한 이야기일 뿐이니까 너무 심각하게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구상성단이 늙은 별이고요. 산계성단이 젊은 별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색깔만 봐도 얘가 푸른색 별이고요. 약간 노란색, 붉은색 계열의 별이죠. 그러니까 노란색 쪽, 붉은색 쪽 별이 약간 에너지가 떨어지는 별이잖아요. 온도가 좀 낮은 별이잖아요. 약간 늙어서, 나이가 많아서 그렇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얘는 이제 푸릇푸릇. 이제 젊은 별이라서 푸른색을 띈다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온도가 높다, 온도가 낮다라는 거 체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노인의 특성이 뭐냐면 노인정 같은 곳에 자주 모이십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모이세요. 그래서 자주 모여있는 같이 모여 계신 여기가 이런 그림이 나오면 늙으신 분들 구상성단 이렇게 연결하면 돼요. 근데 여기 봐봐. 각각 흩어져 있죠. 난 IT 기업을 차릴 거야. 나는 교수가 될 거야. 등등 각자의 꿈을 향해서 각자의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젊은이들을 상상하면 됩니다. 노인정에 보이지 않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산계성단 그림 요거 기억해주면 됩니다. 수십에서 수만 개의 별들이 일정한 모양 없이 모여있고요. 얘는 수만에서 수십만 개의 별들이 공 모양으로 모여있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 체크할 거 이거. 나선팔. 얘는 나선팔에 위치합니다. 아까 기억나는 나선팔? 팔 부분에 위치하고요. 얘는 잘 봐. 중심부 또는 헤일로라는 부분에 위치해. 중심부 또는 헤일로에 위치합니다. 자, 방금 했던 걸 가지고 아까 나선팔이 있는 그림으로 돌아갈 겁니다.
들어가 보자. 어디 있다는 거야? 짜잔, 땅 봐봐. 자, 이 나선팔이죠. 나선팔. 자, 이 중심부는 뭘 상징하냐면 성공을 상징합니다. 만든 거야. 근데 나선팔에 있다는 건 성공을 향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잖아, 이렇게. 가고 있지. 그래서 나선팔에 있는 건 아직 성공하지 못한 젊은이들. 그지? 그래서 나선팔에 위치한 건 젊은 별들이라고 기억하면 되고요. 자, 구상성단은 노인이잖아. 노인은 두 가지. 비하발은 아닙니다. 성공했거나 못했거나 밀려났거나. 이래요. 성공한 사람들은 중심부를 차지하고 계시고요. 밀려나신 분들은 은하의 바깥쪽 여기를 헤일로라고 해요. 헤일로. 이름이 헤일로입니다. 물론 사회복지가 잘 돼 있어서 이제 우리 사회가 품어야겠지만 이제 성공의 자리에서 좀 멀리 밀려나가신 분들은 이쪽에 있다고 바랍니다. 그래서 구상성단은 여기 또는 여기 위치하고 산계성단은 다 나선팔들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기억하면 젊음과 이제 약간 늙음으로 함께 정리할 수가 있어서 그렇게 한번 정리해봤어요. 됐습니다. 성단은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자, 그럼 성을 볼게요. 성은요. 성은. 자, 성운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성운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방출성운, 두 번째는 반사성운, 세 번째는 암흑성운이 있는데, 성운의 정의는요, 성간물질이 밀집되어서 구름처럼 보이는 천체입니다. 운자가 구름 운자야. 별과 별 사이에 구름처럼 껴있는 물질들을 성운이라고 해요. 다른 말로 성간물질이라고도 하는데, 성간물질들은 먼지, 가스 등등 여러 가지 물질들입니다. 자, 그럼 한번 설정해 볼게요. 별빛이 지구를 향해서 별빛이 오는데 중간에 이렇게 생긴 성운이 있어. 안녕 성운이야. 성운이 중간에 껴있을 수 있잖아요. 성운이 있어요. 이 성운은 첫 번째 1번 성운은 별빛이 오면은 일단 별빛은 푸른색으로 표현해볼게요. 푸른색으로. 이 별은 굉장히 밝은 별이라서 푸른색 별입니다. 푸른색 별빛이 성운에 닿으면 이 성운의 특징은 그냥 그대로 반사. 이죠? 그럼 봐봐. 이 성운의 역할은 그냥 튕겨내는 거잖아. 튕겨내는 거니까 에너지의 손실이 있니 없니? 에너지 손실이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푸르게 보인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두 번째 그림, 여기서. 반사 성운의 그림이 푸르게 보이는 이유가 그냥 에너지 손실 없이 퉁퉁 튕겨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주변의 별빛이 뭐 한다? 반사해서 나타내는 거고요. 주로 푸른색으로 나타나게 돼요. 자, 두 번째 성운은 그래서 이 성운 자체가 푸른색으로 관찰이 됩니다. 푸른색을 내뿜고 있으니까 푸른색으로 관찰된다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성운은 이 녀석은 별빛을 일단 지가 받았어? 품어. 흡수합니다. 흡수했다가 다시 자기가 천천히 내뿜어요. 천천히 내뿜으니까 에너지를 한번 흡수했다가 천천히 내뿜으니까 어때요? 약간 낮은 온도로 내뿜게 됩니다. 색깔이 붉은색으로 바뀌어요. 온도가 낮으니까. 그래서 붉은색의 모습으로 지구에 들어오는, 저희가 붉은색으로 관찰됩니다. 성운 자체. 붉은색으로 관찰되는 게 바로 이거 장미성 같은 건데, 이걸 해서 지가 스스로 뭐 한다? 빛을 방출한다는 표현으로 방출성운이라고 써있는가. 실제로는 지가 방출하긴 하는데 옛날에 흡수했던 별빛을 품고 있다 방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한번 걸러지고 에너지가 한번 손실되고 또는 천천히 내뿜으니까 붉은색으로 관찰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별빛을 흡수했다가 빛을 낸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암흑성운은 이겁니다. 성운이 하나 있는데 얘는 별빛을 일단 지가 흡수해요. 똑같이 딱 흡수합니다. 딱 흡수했어. 자, 아무리 기다려도
내뿜지 않아요. 얘 무슨 말인지. 아무리 그래도 어떤 빛도 안 봐. 아무런 빛도 나에게 안 주니까 무슨 색깔로 관찰돼? 검은색으로 관찰돼. 검은색으로. 자, 시커멓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시커멓게. 시커멓게 해야 되는 게 바로 암흑성운의 특징입니다. 시커멓죠, 그냥? 가려서. 뒤에 있는 별빛이 다 가려가지고 얘가 성운이 다 가려서 안 보이는 거예요. 붉은색, 붉은색, 푸른색. 옛날에 이름도 외웠는데 지금은 그냥 뭐 M78 써있네요. M78. 플레이아데스 이렇게 있는데 없네요. 석탄자로. 원래 석탄자로 처음 보네요. 원래는 무슨 독수리 성운 막 되게 멋있는 성운들이 있거든요. 독수리 성운. 장미성운은 항상 나오고요. 되게 이쁘죠? 장미성운. 장미꽃 모양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이 있다. 성운이 세 가지가 있는데 성운이 이렇게 관찰되는 이유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이름들은 차차 필요하면 외우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 성운들은 다 나선팔에 위치합니다. 나선팔들의 위치에서 이제 별빛이 오는 걸 이렇게 중간에 막거나 반사시키거나 감춘하는 거예요. 자, 91쪽 문제 풀고 갑시다. 풀어봅시다.